이번에는 고체 에너지띠 이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물질에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흘 것인가 하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얼마나 전기가 잘 흘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오음의 법칙과 그리고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런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자,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물질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걸어요. 지금 전압을 걸어서 여기 지금 이제 걸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질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되냐면 이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이 물질에서 전류를 흐르는 것은 우린 전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자예요. 전자. 전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전하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은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요 물질이 요거예요. 요거에 원자 핵하고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가 이 원자 핵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으면 구속전자라서 전류에 기여를 못해요.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되냐면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가 돼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얘가 여기 전압원이 있어서 전압원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되면 전기력장이 형성이 돼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장이 형성이 되면 전기력장에서 전하는 끌려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하가 우리는 이렇게 전기력장이 형성되면 전자는 거꾸로 이렇게 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움직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움직일 때 원자 핵을 이렇게 충돌하면서 움직여서 이게 계속해서 가속되지 않고 충돌하는데 충돌을 조금 하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충돌을 많이 하면 전류가 조금 이제 덜 흐르게 되는 것들이요. 들죠? 그게 이제 저항 성분을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얼마만큼의 저항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얘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전압원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원이 있고 요 물질을 저항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비저항이라고 하는 걸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보기로 하고 얘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류를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성분들이 더 크면 클수록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표시를 했을 때 얘가 이와 같이 표시되는 걸 오음의 법칙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건 뭐 우리 이 수식은 잘 알고 있는 수식이죠.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전압원은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저항은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물질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얼마나 전류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수식이 이건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게 뭐고 요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고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전압원이죠. 여기 전압원인데 볼테이지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볼테이지 소스는 투 터미널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2단자라고 단자가 여기 이쪽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서 2단자 소자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뭐냐면 힉스드 볼테이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고정된 값을 갖고 있다. 만약에 이제 배터리로 생각하면 1.5V짜리 배터리라고 한다면 1.5V라고 한다면 고정된 전압을 갖고 있다.
그 고정된 전압이라고 하면 걔가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제 저항값이 달라지고 저항값을 뭐라고 하냐면 부하저항, 로드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전류값에 따라서 이 전압값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부하값하고 로드 레지스턴스, 부하 저항하고 전류값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아이디얼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압원이라고 한다면 고정된 값을 갖고 있는 이상적인 전압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제한, 굉장히 무한대의 전류값을 내보내는 전압원은 없지만 여기서는 아이디얼 볼테이지를 전압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에서 전압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정된 전압값을 내보내는 것이다 하는 거고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렉트리크 커런트이고 뭐 흐름인데 뭐의 흐름이냐면 이 전하들의 흐름, 전하 입자들의 흐름이고 그것은 일렉트론이나 이온 이런 것들이 흐르는데 어디에 흐르냐면 도체나 그리고 자유 공간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 전류를 흘려준다. 여기 전류를 흘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 그림에서 여기 전하버 이제 검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전하버이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포지티브 차지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이그 전압원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 전기력 장애에 의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린 같은 경우 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일렉트론의 흐름이죠.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으니까 얘하고 거꾸로 흐른다. 실제적으로 전류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이 빨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하고는 반대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 전하들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오음의 법칙에서 아까 이제 전압원이 뭐고 전류가 뭔지를 얘기를 했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리컬 레지스턴스인데 뭐냐면 일렉트릭 커런트, 전기적인 전류를 흐르는 것을 뭐 한다? 오포지션, 반대로 이제 하는 거다. 못 흐르게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저항의 반대, 그거의 역수는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릭 그걸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지스턴스하고 컨덕턴스가 있는데 레지스턴스의 역수가 이제 컨덕턴스가 되는 거고 그런 레지스턴스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기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마찰 뭐 어떤 것들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마찰이 심하면 못 가게 만들잖아요. 이런 전기적인 저항도 그런 마찰하고 비슷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이고 이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를 갖고 있냐면 이와 같이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표시를 하고 읽기를 OHM, 오음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덕턴스는 우리는 이거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컨덕턴스는 단위가 뭐냐면 지멘스라고 그래서 S라고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 지멘스라고 하는 단위는 요 오음의 역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오음의 역수를 이게 OHM의 거꾸로 하면 뭐예요? MHO가 되죠. 그죠? MHO라고 하고 모라고 읽어요. 오음 대신 모라고 읽고 요것도 거꾸로 이 오메가를 뒤집어 놓은 이런 표시를 모라고 얘기했나. 컨덕턴스 값은 그러니까 레지스턴스 값의 역수 값으로 쓰고 지멘스라고 하는 단위도 쓰기도 하고 모라고 하는 단위도 쓰기도 한다. 그러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자, 이거 I 이퀄 R분의 V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이 흘러가는 거 물이죠, 물.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전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압력이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으면 압력이 큰 거고 적게 채워져 있으면 압력이 작은 거죠. 그 압력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전압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똑같은 흐름을 이퀄 플로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류값이 똑같은데 압력을 조금만 가해도 똑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많이 가해 이렇게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표시하기를 여기에 파이프가 좀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막혀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얘는 잘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이 작다. 그래서 스몰 r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막혀서 물의 압력이 세야 여기가 이제 똑같은 흐름을 가질 수 있어서 라지야, R 값이 큰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컨덕턴스 값을 G라고 생각하면 R 값의 역수니까 이제 작은 R에 대해서 여기는 큰 G가 되는 거고 큰 R에 대해서 작은 G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기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 생각을 하면 전압원과 전압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압력을 가하느냐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얼마나 전류가 흐르냐 하는 거고 얼마나 원활하게 물을 흐르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저항값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비저항하고 그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저항이 여기 물질이 있으면 저항 성분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항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길이가 있고 여기 단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길이 L만큼 있고 단면적 A만큼 있을 때 단면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A에 반비례하고 길이 L에 비례하는 이런 값인데 여기에 그 저항값이 요거에 비례상수값 로가 있는데 그 비례상수값을 비저항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커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못 흐르게 만드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이런 비저항값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저항값의 단위는 오음하고 이렇게 곱하기 메타한 이런 값들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고 요 이제 아까 얘기하기를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전기 전도도는 컨덕턴스니까 요거 R하고 요거 역수가 G라 그랬죠. G라고 하는 것은 역수 값으로 쓸 수가 있어. 시그마는 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시그마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비저항 값의 역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멘스 파 미터 단위가 요거 이거가 지멘스 파 미터 또는 오hm 미터 분의 1 이런 만큼의 그런 단위를 갖고 있다. 이걸 쓴다고 한다면 오hm 메타 이러니까 이거에 뒤집어진 거는 뭐였죠? 아까 이렇게 생긴 모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 전도도는 전하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완벽한 도체는 전기 전도도 시그마 값이 무한대이고 완벽한 부도체는 시그마 값이 0인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 근데 완벽한 도체 같은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전기 전도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물질을 은, 구리, 금, 철, 바닷물, 실리콘, 민물, 유리, 고무. 우리가 알듯이 유리, 고무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부도체죠. 그리고 이제 은, 구리, 금 이런 철 이런 것들은 이제 도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시그마 값인데 얼마나 전기를 잘 흘려줄 것인가 하는 걸 보니까 6.2 곱하기 10의 7승 단위는 시멘스 퍼 미터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여기는 5.8 곱하기 10의 7승 4.1 곱하기 10의 7승 1000은 10의 7승이니까 굉장히 큰 값의 전기 전도도를 갖고 있고 바닷물은 이제 우리 물도 전기를 이렇게 흘려주잖아요. 그런 값들이 이제 4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값이면 전기를 흘려줄 수 있고 얘가 이제 고무, 유리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7승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흘려주지 않아서 이제 부도체에 해당되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강의가 좋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하면 다음 강의를 용이하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